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왔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명태균 씨와 같이 오세훈 시장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또 사실 제가 명태균한테 오세훈 전 국회의원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을 돕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둘 간의 얘기를 되는데, 이제 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그럼 김 전 의원께서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마치 본인이 초청을 안 했는데 오신 것, 두 분이 찾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사전에 약속이 돼 있던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지금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세훈 시장도 약간의 과장이 있고 명태균님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 또 대절신문을 한다고 해도 대충 같은 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팩트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문제인가가 남아있고,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천만 서울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에 대한 뭐 제 나름대로의 견해이기 때문에 좀 뭐를 갖다 붙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재보궐선거 때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이력 언급하면서 힘 실어줬다는 이야기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시는 바 있으실까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거는 글쎄, 제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는 별 의견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이 위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래를 보고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안착하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 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제 뭐 제가 막 PR을 세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님이랑 저랑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했고 고시 공부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윤석열 캠프 이력을 윤상현 당시 공천위원장이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김 전 의원께서 당시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공천 심사 서류에 그 이제 대선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번이니까 그 대선 기여도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고, 또 그때는 대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당에 들어오고 급하게 대선 치르고 또 굉장히 그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지방선거가 같이 있어서 대선 기여도가 굉장히 메인 이슈였어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시기는 했지만 혹시 어떤 부분 위주로 법정에서 아니 이제 물으시는 부분에 성실하게 얘기할 거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6군데 중에서 시장, 아까 여기 보도자료 냈지만 시장 군수들이 같은 시기에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여기 공천하고 저기 공천 심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치단체장은 집행부고 한쪽은 이제 감시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그 또 시장 후보들이 다 또 있고 국회의원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정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장 지원한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의창구에는 저밖에 이제 그 후보가 없는 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때 인수위에 여성이 없다는 지적이 좀 많았고, 마침 상대방, 그러니까 의창구에 그때 당시에 여성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나 말고는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특정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하고 그 22대에도 결국에 저 빼내기 위해서요. 강기훈, 박대출, 강민국, 서일준 전략공천 주고 김태호, 조혜진 이동시키고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 8표지밖에 안 받고는 그걸 준다고 그냥 한 달 내내 신혜진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당무감사 끝내 그거 안 받아주고 그거 갖고 나를 탈락을 시키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걸로 치면. 그리고 강혜경이가 한 20여 여성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경남에는. 그런데 보궐선거에 딱 유일하게 김영선 의원이 처음이었어요. 그거를 두진 못해가지고 옆에서 다른 의원들이 온갖 공작을 다 벌립니다. 윤모 의원, 이모 의원 전부 다. 강혜경이가 2년 동안에 거의 5억 가까이를 빼냈어요. 예를 들면 선거 자금이 후원금이 1억 3,500 정도 들어오고 내가 빌린 돈이 4,700인데 6월 1일 날 선거인데 바로 전날에 선거 계좌에서 6,500을 빼내가요. 그리고 6,500을 포함해갖고 선거 비용으로 썼다고 신고를 해서 1억 1,000이 돌아온 거에서 9,700을 빼내가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 1억 8천 중에 1억 6,200을 강혜경이가 빼내간 거예요. 그리고 정치 자금의 반을 빼내가고 국회의원 운영비의 반을 빼내가. 그걸 까맣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혜경이가 아들 넷을 키운다 그래서 아유 아들 넷 키우면서 저렇게 일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싹 거짓말을 해갖고 왜냐하면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준비해 갖고 있으라고 해서 준비를 해야 회계서류를 검토하는데 회계서류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애 본다고 안 나오거나 출근을 안 하거나 현장에 가버리거나 회계서류를 안 주는데 선관위가요 초창기에 걔가 회계 부실한 것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문제가 있다는 걸 조사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와서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하냐고 그러는데 선관위가 싹 숨긴 거예요. 강혜경이랑 공부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무슨 이유로 왜냐하면 혐의 사실 네가 이걸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싹 숨기고 그리고 강혜경이가 마지막에는 회계 못한다고 쭉 던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관위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새로 회계 직원을 쓰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사건을 저한테 은폐를 한 거예요. 선관위 문제까지는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사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법조계에서 문제 좀 해주시고 지금 강혜경이 사건이 1년 동안 이게 지금 강혜경이 사건을 맡은 경찰 쪽에서 검찰이 1년 동안 다 조사해놓고 지금 우리한테 던져놓고 다시 조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에다 고발했으면 검찰이 결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하고는 경찰에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강혜경 씨 언급을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한테 김 여사님의 공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또 명태균 씨는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냥 강혜경 씨를 당시 응원하려는 멘트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4 고압 357 사건에서 정인을 20여 명을 불러들여서 내가 정인마다 물었어요. 여론조사 80여 건에 1억 7천만 원 얘기를 강혜경이가 2024년 10월에 여기 민주당이랑 같이 언론에 떠들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강혜경이가 원래 2025년 4월 30일 날 한겨레 TV하고 한겨레 21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한국연구소로 5억을 벌었다고, 50억을 벌었다고, 30억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세 사람밖에 몰라요. 모르면서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30억을 벌었는데 제 특검이 나한테 조사할 때 그 여론조사 뿌린 거가 14명이 나오는데 그 14명 이름에 제 이름이 없어요. 그 경력 복도자 주려고 공천 대가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그걸 여쭤보는 그거에 관해서 2024년 10월에 강혜경이 뜯을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공천 대가예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혜택은
실제로 윤석열 후보한테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현재 상황, 여론조사라는 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아, 그거 보고받은 거하고 그리고 5월 30일까지 2024년 10월까지는 세 사람 말고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대가가 돼요? 예, 자, 세 사람, 이제 내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저는